네, 인튜브 2025년 3차 콘텐츠 먹고 사니즘의 굴레 우당탕탕 개업일기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원해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개업의 결심. 자, 개업을 하게 된 계기 및 결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고민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김단영 변호사님. 저는 약간 시기가 잘 들어맞아가지고 좀 우연히 하게 된 게 있었는데요. 저도 어쏘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쉬고 있었고, 쉬다가 변리사 연수 같은 것도 듣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12월에 계엄이 터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좀그 민변 활동하면서 다시 어쏘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근데 좀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도 계속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대표로서 이제 개업을 하는 것도 되게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개업을 그냥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걸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과연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걸렸었고, 내가 그래도 어쏘로 있을 때만큼은 벌어야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요새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충분한 더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일을 해도 될까 과연,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하기 나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소수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훨씬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의뢰인에게 더 훌륭한 법률 서비스 제공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할 실제로 저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광야에 홀로 서야 이제 진짜 변호사가 되는 거라고. 그렇군데 김은진 변호사님의 개업 결심 계기는? 저는 이제 저도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로 한 5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법인에 나오게 됐는데, 일단 저는 하기 싫은 일들을 제거하는 소거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조직 체계 내에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결정에 따라야 되고, 이런 건 잘 못하는, 또 하고 싶지 않다. 또 어떤 시스템이 조금 이미 갖춰져 있으면은 그 시스템에 적응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유롭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고, 사실 무겁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거워서 일단 저지르자 라고 생각을 해서 3개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지금 6개월이 네, 그렇죠. 그 시간들이 좀 이제 지나고 적응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 또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무거움, 책임감이 또 살아가는데 많이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희 변호사님, 의원실에 있다가 의원실에 원래 법인에서 이제 처음부터 변호사 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의원실 잠깐 일하고 다시 법인으로 돌아와서 한 1년 일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업을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제가 한 5, 6년 차쯤 됐을 때 아마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업인으로 일을 해도 한 5, 6년 되면 다들 뭔가 회의 한번 오잖아요, 회의감이. 이거 맞나? 나랑 안 맞는? 이런 고민들 다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점이 맞던 것 같고, 그때 뭔가 전반적인 삶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 좀 근본적인 저는 고민을 좀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개업을 하자보다는 뭔가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맨날 야근만 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일요일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평일도 소중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좀 어떻게 살 수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책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책방을 사실 여는 게 저는 조금 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책방을 열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변호사랑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변호사 개업이 따라온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원래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질문이 뭐였죠? 개업을 하게 개업 결심. 그래서 재밌게 살아보고 싶어서 책방을 열면서, 그럼 이 책방은 충분히 변호사업이랑 같이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열게 되었어요. 이게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책방 영업은 책방 영업은 독립되어 있나요 지금?
아니. 완전히 변호사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방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했고, 그 얘기 하려고 했다. 저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책도 안 읽는 시대에 다들 걱정했어요, 저를.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남들은 한 5, 6년 되면 뭐 유학도 가고 쉬기도 하는데 나도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자. 안 되면 어디 뭐 사내변호사로 취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좀 시작을 일단 던졌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책방의 수익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거기에 기대하는 순간 우울해서 살 수가 없을 거라 일단 그 기대는 제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저는 책방은 약간 그렇게 말해요. 저는 왜 변호사들이 홍보하려고 블로그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블로그 같은 거다. 나를 홍보해주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 얘 자체가 막 돈을 막 벌어다 주는 걸 기대 안 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수익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책방에서 재밌는 행보를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책만 파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동네 책방의 핵심은 여러 가지 행사, 북토크, 뭐 책모임 같은 게 일단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뭔가 이벤트를 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북토크, 인문학 강연 이런 거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변호사님의 기억.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운때가 맞았다고 할까요? 그런 면들이 좀 컸는데, 원래 제가 1년차 때부터 계속 5년차 때까지 다니고 있던 법무법인이 새로운 사무실을 하나 열자라는 법인 내부적인 결정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주재 변호사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분사무소를 열게는 주재 변호사가 필요한데, 주재 변호사는 꼭 구성원 변호사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냥 그걸 열면서 제가 뭔가 사무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좀 도와주시는 것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변호사다 보니까 어쨌든 법인의 어떤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직원분들한테 뭔가 부탁드리는 거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좀 멀리 가야 되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법인의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러면 언젠가 개업을 한다면 지금이 제일 나은 기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좀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용감했던 것 같아요. 개업이 어떤 거다라는 걸 100% 다 저에게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어떤 얘기하세요? 그러면 개업 과정과 애로사항 여쭤볼게요. 왜냐면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이런 비용과 또 따박따박 들어오던 급여가 없고 내가 내 급여를 줘야 하는 압감 이런 게 생각만 해도 잠이 벌떡 깰 것 같은데요. 그 개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극복하고 계세요? 김다현 변호사님? 극복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눈물을 한번 흘려야 되나요? 언젠가 잠시 울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언젠가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인 사무소여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 이제 최대한 고정비를 줄이고 시작하자라는 생각에 저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분도 없어서 다 제가 일을 다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수임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에 대부분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다만 그래도 저희 또 변호사로서의 저희 또 좀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도 사는데 이제 또 비용이 또 만만치 드는 건 있으니까 참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아직 사실 극복하지 못했고 지금 극복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김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는 김단영 변호사님처럼 이제 1인 법률사무소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비용을 좀 최소화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오래 가려면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면 계속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리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서 이제 작게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법인에서 같이 일하고는 있지만 따로 저를 도와주시는 직원분은 안 계세요. 그리고 저도 직접 수임하고 계약서도 쓰고 서면도 쓰고 변호인 의견서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제출도 하러 가고 직접 기록 복사도 해오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하나씩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서 직원분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를 내가 알고 있어야 그분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님이 그런 거 다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좋아하시는데요. 그런 의뢰인 분들이 지금은 이제 주로 공익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알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네,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잊지 않고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그럴 때 참 뿌듯하죠. 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정미 변호사님이 이게 뭔지 알았다면 안 했을 것 같다 해주셨는데 어떡해. 지금 개업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말씀해주신 분들이랑 조금 정반대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종의 풀로 다 세팅을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직원분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회의실이 2개고 사무실을 아예 구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물론 좋은 점들도 있고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쏘 시절에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좀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 사무실로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다만 필요한 것은 용기다. 제가 이렇게 뭐 힘든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가끔 이렇게 법인 통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먹고 살고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월급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아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언젠가 할 것이라면 어쏘 시절이 얼마나 길었는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페이지가 좀 열리는 면이 있습니다. 개업을 하면 전혀 내가 이런 능력이 나한테 필요했나 또는 이런 업무가 나한테 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거였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컨텐츠들이 새로 열리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을 익히고 자신의 업무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젊을 때 할수록 좋지 않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도 없고 뭔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결정들을 좀 더 자유롭고 쉽게 할 수 있었던 면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아직 부양가족이 없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은 괜찮다. 저희 청량리에 제가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량리에 아직 변호사 사무실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청량리면 주요 부도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5개의 사무실밖에 없다. 즉 사무실을 여시면 누군가가 당신의 사무실을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생각보다 서울 시내에도 변호사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선생님 후배들에게 아까 이제 개업하면 네.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는 거에 완전 공감을 했는데 저 아까 말을 마저 못한 게 이제 왜 그러면 법인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때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엇소로 있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계속 여기에 이렇게 엇소로 일을 하면 뭔가 계속 그 파트너 변호사의 어떤 퀴즈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내가 직접 운영하는 그 위치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것처럼 해보니까 훨씬 더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했고 개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사람마다 이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은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이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자유와 안정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고 자유에는 이제 불안정은 이제 필연이다라는 제가 홍세현 선생님 책에서 본 것 같아서 너무 맞구나 역시 그렇구나 이 불안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제 막 무릎을 치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약간 근데 본인 성향이 나는 좀 안정적인 삶이 편안한 사람이면 사실은 좀 추천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어디 사내변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분이면 저는 개업을 하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 방향에서는 변호사의 끝은 결국에는 이제 개업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다들 하시면 살잖아요. 그 생각에 요새 저도 많이 불안한데 아니 저렇게 변호사님들 저렇게 사시는 나라고
못 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고. 그 얘기 맞아. 아직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굶어 죽는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변호사가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조금 다양한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개업 방금도 우리도 여기 방송으로 다 말하진 않았지만 개업하는 방식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맞는 방식으로 개업할 수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법인에서 분사무소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예 공간이랑 비용 최소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방법은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맞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 기억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피소드 2 같고 벌써 끝났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와.